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품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 옆에 새로운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사실 이분 목소리 들으면 아마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혜미 딜러님 유튜브 촬영을 기획도 하고 제작도 돕고 있는 루빈이라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서로 대화로 좀 풀어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출연을 좀 시켜주셔서 음,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음,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고, 또 세금에 대해서 저는 미술품 세금에 대해서 좀 안다면 음, 이분은 또 전문적으로 또 다른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네.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전문적으로 네, 얘기해 주시니까 부담이 확 되네. 얘기하기 전에 기사를 음, 하나 먼저 보려고 하는데 네네. 아마 미술품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 기사예요. 음, 갑자기 미술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 원래 그러지 않았나?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네. 네.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2일자 음, 수요일자 기사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미지로 가져왔고 실제 원문 기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 밑에다 하단에 넣어주시면 하나님 대표님이 참고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세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죠, 예, 참. 예, 그죠? 예. 예. 올해부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예, 네. 어느 회사인지는 아는데 밝히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변호사님께서 49점 여기 음, 보시면 미술품을 A라는 변호사님께서 미술품 49점을 팔았는데 자그마치 차익이 300억. 300억이면 웬만한 미술 관련 회사나 뭐 갤러리에 비해서 더 좋은 수익을 남기신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훌륭하죠. 예. 와, 제가 아는 모 회사가 200억인데 매출이. 와, 네.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이 지금 135억입니다. 음, 예, 국세청에서 이분한테 세금을 내라라고 한 거죠. 음,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는데 세금을 최고 세율인 42%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 미술품을 원래 지금 기사에도 있지만 음, 미술품을 팔 경우에는 원래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분은 왜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그냥 단순하게 금액 때문인 건가요? 이게 이제 재밌는 일이 원래 이제 기타 소득이 맞죠. 네네. 예, 기타 소득이 맞고 또 거기에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전혀 못 받은 거죠. 왜 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49점이라는 거를 20년에 한 게 아니고 단기에 몇 년 안에. 음.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좀 그러면 스승으로 좀 모셔야 될 저도 우리가. 지금 그러고 네네네네. 싶은데, 예, 그러면 예. 앞으로는 이제 확 줄어든다는 얘기가 지금 음, 어떻게 확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음,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크면 금액이 커서 사업소득으로 된다 이러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죠? 그래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 국회가. 어허, 예, 훌륭하시죠. 그래서 네네. 이분이 소송을 내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된 겁니다. 기사까지. 음, 135억의 세금을 내게 된 거죠. 300억의 그 차익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기사 내용을 몇 개를 보니까 이런 건데 당신은 미술품을 양도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한 거다. 미술품을 음, 가지고. 음, 이렇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라.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아니, 내가 왜 사업을 했냐. 미술품을 사고 팔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저 49점을 사고 팔아서 300 이상을 벌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내야 된다.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안 된다. 135억 내라 했더니, 세금, 저기 뭐죠? 불복을 해가지고,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요. 네. 그런데 국회가 이걸 나선 겁니다. 네. 아니다. 내년부터는
미술품 양도세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말고 네. 원래대로 네. 기타 소득으로 음. 과세해라. 그 이게 처리가 된 건가요?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일을 정말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네요. 잘해주신 거죠. 네. 네, 우리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네. 참 놀랍기는 한데, 음.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음. 이제 아예 미술품에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아마 지금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 다음 내용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앞에 영상을 돌려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미술품을 알게 되면서 미술품의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과연 세금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제가 그거를 좀 나름 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소장자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1에서 법인 사업자 소장자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2-2는 개인 사업자 소장자. 네. 저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업자를 분류를 하셨고 사업자에서도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한 번 맞습니다. 더 분류해서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같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소장자 경우가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변호사님이 해당이 된 사례인데, 이 원래 6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6천만 원 미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0% 비과세입니다. 100% 비과세고,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는 90%를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고요. 네. 1억 원에서 90% 빼면은 1천만 원이 남는 거죠. 네네. 네, 1천만 원에 대해서 22%.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세율이 20%에서 플러스 2%에서 22%.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1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80%를 필요경비 인정을 받고요. 80% 인정받고,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또 90%를 해준다네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좀 복잡하지만 개인 소장자의 그 미술품 관련 세법입니다. 굉장히 잘해주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미술품은 뭐 취득세도 없고 사실 굳이 따지자면 양도세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부동산에 비했을 때는 뭐 내야 할 세금이나 이런 게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데 거기에서도 또 80%고 또 10년 이상 보유하면 90%다 이러면 그렇죠. 정말 잘해주는 게 맞는 거죠? 엄청 잘해주는 거죠. 부동산은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고 워낙 부동산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거든요. 네네네. 아주 예전에는 특별 소비세도 냈었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 네. 연륜이 좀 보이는.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그랬지 제가 재무동을 하고 하여튼간. 네네.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저희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또는 뭐 4,000만 원짜리 이런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네네. 미술품 안 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좀 더 신기한 거는 6천만 원 미만이면 아예 비과세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6천만 원 만약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작가가 국내에 생존해 있다라고 하면 국내 생존 작가이면 이것도 비과세예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찝어주셨는데 제가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사망한 작가의 작품만을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생존해 계신 분들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국내 생존 작가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게 하려고 이제 아예 국내 생존 작가로 조건을 건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에 있는 작가들까지 일일이 다 우리가 다 정부에서 그걸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국내 생존 작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한 1억 원 혹은 뭐 2억 원에 이제 차액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내 생존에 있으면 이건 비과세인 거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저희가 적혀 있진 않지만 미술품을 직접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경매나 뭐 갤러리 혹은 뭐 아트 딜러를 같이 이제 하신다면 이때는 수수료가 붙죠. 이거는 세법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간혹 가다가 비과세라고 해서 그럼 아예 낼 돈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좀 별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간혹 제가 이렇게 비과세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까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문득. 이거는 보통 비슷하죠. 근데 수수료.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수수료는 음, 어디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보통 50%도 될 수 있고, 혹은 음, 수수료를 밝히지 않고 아예 그냥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내가 제시한 금액을 우선은 원하면 팔는 건데 아,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해했습니다. 네네. 수수료는 굳이 공개하지 아, 않는 거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네. 확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좀 발달해서 사업을 네네.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그 소장자가 모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지만 거기에 음, 수수료가 얼마에 붙었는지도 모를 수 그렇죠.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도 위탁자나 뭐 이런 거에 음, 따라서 뭐 10%에서 15% 정도 이런 또 부가세 빼고 그 정도가 붙는 거니까 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희가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음,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은 수수료랑 별개의 세법에 관한 맞습니다. 네. 것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수수료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셔서 문득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네. 잘하셨습니다.